네, 안녕하세요, MZ 여러분. 오늘 얘기는 투자에 대한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MZ들의 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MZ들이 무엇이 고민인지, 결국 돈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걸 함께 공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게 투자인데, 오늘 그 관련된 영상 두 개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MZ 세대 전에, 그렇다면 우리 윗 어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산업화 세대에 속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어 그렇게 번 돈을 예금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때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는 시기라 여러 회사들이 돈을 빌려서 산업을 일으켰고, 그렇게 빌리는 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이자를 15% 20% 굉장히 높게 줬어요. 뭐 재형 저축이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뭐 누구나 이렇게 일하면서 저축을 했는데, 그때 금리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저를 포함한 베이비 부모 세대는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또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 또 직업이 안정돼 있으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출까지 다 모아서 집을 사서 부자가 되는, 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을까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예금으로 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MZ 여러분들은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하게 일하고, 그리고 동시에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여전히 똑같이 그 윗세대랑 똑같이 근로와 사업 소득을 높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본인이 잘하는 일을 선택을 잘해서 거기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 시간을 거기에 넣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평생 하느냐? 너무 힘들죠. 그게 아니라 인생의 120년 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회사 종목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측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죠. 그리고 사고팔고 해갖고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뒤에 좀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120년 중에 얼마를 누리느냐? 후반 60년을 모두 누리세요. 이 투자를 통한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 소득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그래프 보여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근로하는 시기는 바로 요 4분의 1, 전성기 시대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일하는 방식도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10년 동안은 직업을 배우는 시기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면서 내가 이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목표를 갖고 10년 일하시고, 그다음 10년은 이제 업무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또 업무를 좀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직업 내에서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이제 지혜롭게 일을 막 열정적으로 너무 하지 마시고, 이때만 해도 나이도 좀 있으니까 지혜롭게 일하시고 어 부하 직원들 잘 키워주시고 일을 또 마무리를 잘해서 기회를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시고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고 놀면 좋은데 문제는 결국 남은 60년이죠. 어떻게 사나? 근로소득으로 번 거 갖고 살 수 있나? 쉽지 않죠. 전편에서 얘기 드렸듯이 투자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뭐냐? 뭐 개념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얻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투자의 역설이 있는데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할수록 돈을 잃어버린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천문학자, 물리학자, 세계적인 과학자죠. 이분도 망했고요. 또 초기에 투자를 성공하면 아, 난 투자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운이 초반에 좋은 사람이 또 돈을 크게 잃습니다. 이 초심자의 그 행운이 불행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뉴턴은 왜 그러면 돈을 그렇게 잃었을까? 한번 이 그래프를 좀 보시죠. X축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거고, Y축은 영국의 남해 회사라는 그 회사의 주가를 얘기하는데, 이 사우스시 컴퍼니, 이 남해 회사는 영국 정부가 만든 회사예요. 공기업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회사로 변환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내세운 게, 영국의 공기업이고, 남아메리카 무역을 독점으로 하는 영국의 회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데려다가 남아메리카에 가서 자원을 다 가져와서 이제 유럽에 와서 파는 건데, 뭐 배 있고 노예 있고 또 자원이 멀리 가서 쉽게 가져올 수 있고 국가가 밀어주고 잘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 주가가 기대를 갖고 출발했는데 별로 이렇게 안 오르다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뉴턴도 관심을 가집니다. 저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도 들으니까.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봐요. 한 10% 정도. 그랬더니 그 이후에 주가가 아주 크게 오릅니다. 뉴턴은 이제 크게 기뻐했죠. 아, 내가 뭐 공부도 원래 잘하고 똑똑한데 투자도 잘하네. 그리고 주식을 다 팔아서 3배 이익을 챙깁니다. 뿌듯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면 좋은데 자꾸 또 소문이 들립니다. 남의 주가가 또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이제 후회가 됩니다. 아, 그때 그냥 놔둘 걸. 내가 왜 움직였지? 그냥 두면 더 지금 부자인데? 아, 후회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잠깐 또 주춤해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아, 지금이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자산의 50%를 투자를 하는데, 아, 이때도 역시 타이밍 좋았죠.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뉴턴은 역시 남의 회사는 잘 될 거고 내 어떤 통찰력은 여전히 아주 좋으니까 또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한 사이 이때가 다시 또 투자할 때다. 이제 올인하자. 남은 자산 50%를 여기에 다 투자해서 본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돈을 다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다시 또 오르고요. 타이밍 잘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사실 출발부터 작전 회사였고, 작전주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애초에 불순한 의도로 만든, 영국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무역이 제대로 안 됐고, 결국은 실체가 드러났고, 실적이 형편없었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뉴턴이 투자했던 돈의 평단가를 고렸을 때 상당 부분 손해를 봤죠. 한 3, 40%? 근데 여기서 그 투자를 중단하고 이렇게 손해 볼고 팔기에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영국의 어떤 사람인데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게 알려지는 것도 싫고 어쨌든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한번 크게 떨어지게 되고 이때 팔았다면 한 3, 40%는 그래도 챙길 수 있었는데 이때도 보고 파는 게 싫어서 또 그런 게 알려지는 것도 싫고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놔둡니다. 결국 한 10% 남기고 폭망을 했고요. 이때서야 그냥 정리하고 나옵니다. 이때 뉴턴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천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걸 계산할 수가 없구나.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주가는 돌아왔고 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일부 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뭐 핸델이라는 음악가는 좀 벌었다고 하는데 일부 번 사람 있겠지만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경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잘한다는 그 자신감이 결국 큰 손해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빨리 벌겠다. 또 왕창 벌겠다. 이 욕심이 결국은
눈을 가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이 벌고 싶으니까 가진 거를 전부 투자해서 어 왜냐면 뭐 1,000,000원 투자해서 10 배면 1억 이지만 10억 투자하면 100억, 1억 투자하면 10억.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이 버는 거니까 가진 것 전부를 거는 이 무모함, 이런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남기는데요. 그러나 이런 거 말고도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 또 프랑스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아무튼 국가별로 이런 그 주식으로 인한 폭망 사례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돌이켜 보면은 서울대 경제학과의 똑똑한, 경제를 공부하고 돈을 잘하는 이 증권맨이 돈을 많이 벌었겠는가? 아니면 그냥 주유소에서 이렇게 번 돈을 이렇게 꾸준히 삼성전자에 투자한 할머니가 더 많이 벌었겠는가? 다 아시겠지만 할머니의 승리입니다. 또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MIT, 하버드, 예일의 어떤 경제학과 교수 출신 이런 거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어, 주식과 투자에 관심을 많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투자에 접하면서 꾸준히 투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미국의 꾸준한 산업 성장과 함께 최고의 갑부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꾸준한 투자, 또 스마트하다고 믿고 어, 무모하게 하는 그 투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투자 성공의 3대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액티브하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사고팔고 해서 투자?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냥 사두고 놔두는 패시브 투자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고요.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버는 투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오히려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뭐 2배, 3배, 5배 이렇게 벌겠다? 이거 이렇게 덤벼들면은 대부분 다 망합니다. 오히려 수익률을 그거보단 낮게, 대박이 아니라 소박을 쫓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투자자가, 외부인이 그걸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회사를 알기도 어렵고 그 산업 트렌드를 다 알기도 어렵고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를 알기도 어렵잖아요. 또 사람들의 광기 예측이 또 불가능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잘 살겠다, 돈을 벌겠다는 그 탐욕, 자본주의 특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쭉 상승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거에 투자해 놓고 그냥 본업에, 내 공부는 내 본업에만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장기 투자 얘기인데, 사실 돈은 누구나 빨리 벌고 싶죠. 뭐 한 달 후에 부자가 되고 싶지 누가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5번을 사고 팔기를 잘해가지고 다 이제 성공해도 마지막에 이제 자, 이것만 성공하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 순간 이제 한 번만 실수하면 결국은 다 전부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예측 불가라서, 홀짝과 같은 일이 생기는 일이라서 사고 팔고 단기에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어두고, 그러니까 잘 될 거에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소박추구인데 대박이 아니라 결국 안정적 수익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뭐 보면은 1년에 2배, 10배 뭐 오르는 거 보입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알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때 그래프를 보면서 이때 내가 10억을 갖다가 내 돈과 은행 다 대출해 가지고 전세 자금 빼 가지고 투자해 놓고 딱 1년만 기다리면 100억인데,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이제 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큰 폭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멘탈을 흔들어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엔 개미들이 폭망을 하게 되죠. 사실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흔들려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자릅니다. 왜냐면 자기 돈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남의 돈 받아다가 하는 거고, 뭐 혼나고 뭐 월급이 좀 깎일 수는 있겠지만 뭐 정말 크게 번다고 자기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수익률의 일부를 이제 버는 거기 때문에 또 잃어도 기관 투자가들은 자기 뭐 심할서 쓰고 좀 승진이 늦어지겠지만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할 수 있고 규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실은 뭐 매우 부자거나 아니면 외국계 펀드가 들어오는 거라서 개인처럼 내 돈으로 정말 절실하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크게 흔들릴수록 개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것은 대박이 아니라 은행 이자 3%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연수익률 15% 이걸 추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연수익률 15%로 10년, 30년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연수익률 15%를 일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동산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최초에 큰 돈이 있어야 돼요. 이 큰 돈 또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이 돈 마련하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또 주식해서 돈 좀 벌어서 부동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많이 잃었죠, 돈. 근데 뭐 어렵게 돈을 뭐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해도 지금 MZ 세대가 과연 부모님 세대만큼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계에 많이 도달했고요. 부모님이 올려놓은 부동산을 MZ가 살 수 있다면 그럼 MZ가 올려놓은 그 높은 부동산 가격의 그 아파트는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MZ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우량 기업,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놀라운 어, 상승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떨어져서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 코스피 코스닥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너무 좋아요. 뭐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가 매우 크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이 좁은 장이라는 것,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미래에 계속 성장할 건가?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죠.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금융 시스템이 미국만큼 오래되고 또 굉장히 그 자본이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하느냐? 저는 첫 번째로 금을 추천합니다. 뭐 갑자기 뭐 할아버지들이 하는 금이냐? 아, 근데 이 금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화폐로 쓰인 정말 화폐입니다, 이게. 화폐다운 화폐. 지금은 달러가 이제 역할을 하지만. 그리고, 어, 여러 정부들, 여러 국가, 선진국, 후진국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세금 올리기에 부담이 되니까 돈을 찍어냈어요. 쓸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금이 올랐습니다. 계속 금값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를 대체하는 금에 대한 수요가 여러 국가에서 계속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최근 10년간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5%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게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안전자산, 화폐, 금, 금이라는 상징성. 그래서 이 금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본능, 여기에 우리가 베팅하는 거겠죠. 어떤 한 기업이 아니라 전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미국 주식입니다. 왜 미국 주식이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 돈이 화폐가 엄청 통화량이 높은 그런 나라, 자본주의 중심 국가고 게다가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포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주식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들이 지난 30년, 5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30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또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투자라는 근거는 바로 돈에 대한 미국 사람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여러 세계 사람들의 본능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최근 30년 동안 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점점, 그러니까 예전엔 좀 낮았어요. 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근데
점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2016년에서 25년 동안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5%를 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다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질까요? 금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이 저는 유지하거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 역시 10년씩 끊었을 때 점점 올라가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올려줍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 15%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그럼 그 다음 10년은? 그래서 저는 목표를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30년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률 15%를 낼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업을 지정하거나 어떤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또 성장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이런 데보다는 가장 돈에 대해 열광하고 첨단 산업이 많고 또 전 세계 누구나 화폐로 인정하고 갖고자 하는 그러한 나스닥과 미국 주식이 30년을 바라본다면 가장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당신이 시드머니가 준비돼서 투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금과 S&P 500, 나스닥 100, 3분의 1씩 투자하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 이거는 뭐 하나의 예니까 이런 컨셉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융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하고 그러면은 뭐 나스닥은 계속 오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좀 그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각 국가의 정부들은 돈이 필요한데 세금으로 거두면 다시 안 뽑아줘요. 투표를 할 때, 선거할 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최소한으로 하고 계속 돈을 발행합니다. 국채를 찍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공약할 때 약속했던 걸 이렇게 해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풀게 되고 돈이 복사가 되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아닌 물가, 금값, 또 나스닥이 상승을 합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이제 아우성이 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어떤 매력이 올라가서 이 금으로 몰렸던 돈이 이제 국채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은행으로 가고 또 주식에서 돈을 좀 빼서 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조정을 받고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발행한 국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그 세금으로 거둔 돈을 다 국채 이자 주느라고 돈이 없어져 버리면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금리를 또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결국 돈은 다시 어디로 온다? 금과 나스닥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이클이 도는데 결국은 상승을 많이 하느냐, 하락을 많이 하느냐. 근데 이런 금융 사이클에서 상승의 폭이 더 컸고 하락의 폭이 더 작았고 상승의 기간이 좀 더 길었고 하락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클이 돌수록 금과 나스닥의 상승이 더 여력이 더 컸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고 길게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5%를 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뭐 공부를 엄청 하고 기업을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세 가지에만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장의 본성, 돈에 대한 탐욕, 그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각 정부, 국가들의 통화량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국가가 안 풀고 시장에 있는 돈을 없애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는 자본주의에 있는 복리 효과. 여러분들이 연평균 수익률 15%로 계속 올려서 되면 갑자기 어? 그 제로셋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돈이 원금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죠. 수익을 얻은 데서부터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돌려놓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에 의존하고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부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 1년 후에 큰 부자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셨듯이 30년 후에 부자 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고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만 참으면 되는데 근데 너무 늦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25인데 그때 되면 55세인데요? 저 지금 30이라서 60인데요?
근데 MZ 여러분 뭐 80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20까지 살게 됩니다. 그 이상도 살고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50 대신데 옛날 할아버지 50 대랑 같은 줄 아세요? 아니죠. 40대 같잖아요. 50 대가. 그럼 여러분들 60 대는 몇 살로 보일 것 같아요? 40대 같이 보일 거예요. 여전히 젊고 매력적이죠. 그때 은퇴하고 나서 '나는 돈 잘 쓰는 부자로 산다.'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1-2년 후에 지금 여전히 젊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부자같이 보여요. 젊음 그 자체로. 3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젊은 60 세부터 어 자산으로도 금융으로도 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길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큰 전략은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뭐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그죠? 어떻게 시드머니를 마련할 것인가 이 얘기는 다음 편에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